안녕하세요. 노니쌤입니다. 어느 날 저희 PD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원서읽기에도 복습이 있나요? 아이들이 복습을 하나요? 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아, 이 복습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좋겠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서읽기에도 복습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아이들에게 하고 있진 않고요. 저희 경우에는 필요한 아이들에게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습이 필요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기억력의 span, 즉 기억력의 유지 기간이 다소 짧은 아이들입니다. 예를 들면 1점대에서 필요한 책들을 모두 다 읽고 필요한 단어들도 다 암기를 하고 2점대에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2점대에 올라갔을 때 1점대에서 외웠던 단어들을 거의 다 까먹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시 1점대로 돌아와서 빈 부분들 그리고 필요한 어휘들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혹은 SR 지수 3, 4점대의 아이들, 즉 챕터북을 읽어야 하는 아이들이 저와 처음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확인을 해봤을 때 1, 2점대의 단어들이 비어있는 경우에도 챕터북부터 시작하지 않고 스토리북으로 차분히 채워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읽었던 책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렇게 읽었던 책을 다시 읽는 경우에 학부모님들께서 그리고 아이들 또한도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정서상 했던 것을 다시 한다라는 거는 마치 다음 단계를 도달하지 못했다. 그리고 도달하는 것에 실패했다의 느낌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문제될 일이 전혀 없지만 우리가 문제를 삼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요. 제가 일전에 학원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에요.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나온 상태였고 저와 책을 읽어야 하는 상태였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아이가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되었던 책을 이미 다 유치원 때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어휘들을 살펴보니 그 책들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거듭 유치원 때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강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책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이의 상황도 보여드렸고 또한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 사실 이 아이에게 챕터북을 읽히는 게 저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될 일이 없다. 그리고 제가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책을 아이에게 읽힌다고 해서 제가 얻는 이익이나 이득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왜 이 선택이 아이를 위한 선택인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어머니께서도 동의를 해주셨고, 그리해서 제가 판단했던 그 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었어요. 어머님과는 4년 정도의 연이 이어졌고요. 그 이후로는 저를 정말 맹신한다 싶으실 정도로 굉장히 신뢰를 깊이 해주셨었어요. 나중에는 아이와 이사를 가시게 되면서 아쉽게 헤어지게 되었지만 정말 탄탄하게 잘 가르칠 수 있었고 또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저 또한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원서 읽기와 건물 짓기를 종종 빗대어서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부실공사라는 표현 또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층수만 높고 속이 텅텅 빈 겉만 번지르르하게 높은 건물은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층이 낮더라도 땅을 깊게 파서 기초공사도 탄탄하게 하고 또 한 층 한 층 공을 들여서 제대로 쌓는 게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에게 오는 많은 학생들이 이전 학원에서 정말 터무니없이 어려운 책들을 읽고 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1점대의 책을 읽어야 하는 아이가 뉴베리를 읽었었더라고요. 또한 0점대의 책을 읽어야 하는 아이가
로알드 달을 진행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묻곤 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 책을 어떻게 읽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국어 책을 먼저 읽는데요. 한국어판을 먼저 읽고 영어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정말 아이가 원서로 이 책을 읽었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많은 분들이 1단계 다음엔 2단계, 2단계 다음엔 3단계, 그리고 3단계 다음에는 4단계가 오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3단계 다음에 1단계로 돌아왔을 때는 뭔가 크게 실패한 기분이 드는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초보 선생일 때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이전 단계를 한번 다시 돌아와야겠다라는 상황 판단이 섰을 때 걱정이 앞섰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 내가 잘못을 한 것 같고 내가 실패를 한 것 같고 나의 부족함인 것 같았어요. 헌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아이들을 경험을 하고 보니 그건 선생의 역량이나 실패가 아니라 그냥 아이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부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덧셈 뺄셈이 약한데 곱셈 나눗셈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곱셈 나눗셈을 하다가 기초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졌을 때 덧셈 뺄셈으로 돌아오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어쩌면 그게 더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실패한 게 아니라요. 빠른 아이가 있다면 느린 아이 또한도 있는 법이죠. 아이가 하나의 단계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해서 엄마가 실패를 했다던가 선생님이 실패를 했다던가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렇게 부모의 거부감 그리고 두려움이 많은 대형 학원들과 영어 도서관들에서 아이가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던가 다음 책으로 올린다던가 하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교육자로서 묻고 싶어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함인가? 확실한 건 학생을 위한 건 아닌 것 같죠? 일전에 제가 원서 읽기를 영어에 있어서 완전 식품이다 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원서 읽기만 먹어도 영어 공부엔 충분하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원서 읽기를 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서 숫자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음식의 개념으로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저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 음식이고 그걸 내가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먹는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한번 먹었다고 해서 똑같은 음식을 또 다시 안 먹거나 하진 않잖아요. 마음 편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하나 있다면 엄마의 거부감 그리고 이런 두려움이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또한도 복습하는 것을 싫어하고 복습하는 것이 창피하다고 여기고 자존심 상해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혀 그럴 게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 아이가 어떠한 단계의 책을 어려워한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학원이 되었던 영어 도서관이 되었던 용기를 내어서 먼저 선생님께 그 단계의 복습을 요청하신다던가 혹은 이전 단계의 책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다 먼저 요청을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어느 교육자가 이를 마다하겠어요. 실제로 저희 원에도 이 복습의 과정들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저희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러한 복습의 과정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또한 그 어떠한 개입도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복습의 과정들을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 과정이 아이를 위함임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요. 이 영상을 통해서 영어를 포함한 모든 교과 과목들의 복습이 때로는 필요하고 또 부끄러움의 대상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노니쌤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